자, 세 줄 요약입니다. 1. 안전마진 2억. 2. 분양가 5억은 뉴노말. 3. 하지만 지하철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자, 검단 신도시 올해 마지막 청약이 나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마지막 아파트 개발 단지인데요. 매소남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아파트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파밀리의 엘리프라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98-2번지. 자, 세대수는 669세대, 좀 비교적 작은 세대죠. 입주 예정일이 2027년 7월입니다. 자, 건설사가 두 군데입니다. 계룡건설과 신동아건설이 힘을 합쳤죠. 1군 건설사는 아니죠. 이제 엘리프라는 게 계룡건설의 브랜드고요. 이제 파밀리에가 신동아건설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파밀리의 엘리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건설사 두 군데가 콜라보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기술력이 합쳐지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은 클 건데요. 조금 옆에 가보면 아테라 자이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자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S건설의 브랜드고요. 아테라 같은 경우에는 금강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건설사가 콜라보로 진행을 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콜라보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자 보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임을 서로 미룰 수가 있겠다. 어떤 부분은 어떤 건설사, 어떤 부분은 어떤 건설사, 조금 더 복잡하게 엮일 수도 있으니까 하자 보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완공, 준공 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말이죠. 세대수가 669세대, 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이 11개 동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15층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되게 넓은 땅에 총 11개 동을 지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뭐 그만큼 건축 면적이 크다는 거고, 아파트 층수가 낮을수록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다운 아파트를 찾는다면은 이렇게 저층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파밀리의 엘리프가 추구하는 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입지 환경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역세권이 아닙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101역, 102역, 103역 총 3개의 역이 추가가 되는데, 파밀리의 엘리프가 들어서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가 계획한 것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104역이 생겨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구석이 있고요. 지하철에 대해서는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검단 신도시 계획할 때 104역까지 만들지 않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101역, 그다음 102역, 그다음 103역까지인데, 만약에 104역까지 있었다면은 오늘 이 최서단 위치에 있는 검단 신도시도 충분히 이제 지하철, 공항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지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뭐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그다음에 이 편한 세상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04역까지 생겨야지 검단 신도시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 큰 이제 인공호수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인공호수를 기반으로 해서 경치 좋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것대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 2단계 지역이 되게 고층 아파트로 많은 인구들을 수용한다면은 3단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설계가 됐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합당하겠죠. 어쨌든 이 호수를 중심으로 잘 완공만 되어 간다면은 뭐 잠실 석촌호수 인근, 동탄호수 인근 아파트가 이제 호재를 누리는 것처럼 그런 살기 좋음에서 오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오는 호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시설인 검단구청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서기 때문에 구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인구, 그 유동인구에서 만들어지는 소비력,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겠죠. 현재 학구는 없지만 이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이제 초등학교 용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바로 들어서서 학생들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검단 신도시 내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곳은 틀림없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주거 만족을 원한다면은 가장 괜찮은 지역이 이 검단 신도시 3단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억 6천만 원까지 잡혔습니다. 34평 기준인데요. 84 타입이 무려 6가지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막상 시장에 나왔을 때 동마다 가격 차이가 더 갈리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1 타입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모두 포함하면은 이제 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구석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에 10억이나 주고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가장 핫한 곳으로 알려진 검단 신도시 1지역 같은 경우에도 큰 대형 평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가는 곳이 검단 신도시 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파밀리에 엘리프가 분양가 1억을 넘는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 신기하죠? 참고로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미분양의 늪이라고 할 수 있는 왕길역 로얄 푸르지오시티, 우리가 이병헌 아파트로 알려진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1500세대 중에 1000세대가 넘는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조금 수요가,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왕로프랑은 확실히 이제 주거권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파밀리에 엘리프는 검단 신도시 권역에 있다라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는 역시 84 타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64 타입입니다. 6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 4억 5천, 4억 6천으로 나와 있는데 발코니 확장을 해도 5억을 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로 나 적당하게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 파밀리에 엘리프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밀리에 엘리프가 가장 박터지게 청약이 들어갈 부분은 아무리 봐도 64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 타입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26평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이 살기에 딱 알맞은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데 디딤돌 대출로 금리 혜택까지 본다면은 이 사이즈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0 타입은 누가 청약해서 들어갈지 조금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산다는 명예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분 이편한 세상 에코비스타가 있고, 그것도 바로 옆에 푸르지오 더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평 기준 5억 1천만 원 수준인데요. 그래서 파밀리에 엘리프보다는 5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저렴하다. 브랜드 인지도도 사실은 파밀리에나 엘리프에 비해서 이편한 세상이 조금 더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지역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가장 괜찮은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에코비스타가 아닐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푸르지오 더파크 같은 경우에는 33평 기준으로 5억 1천만 원. 여기는 59 타입이나 아까 봤던 64 타입 같은 건 없어요. 84 타입이랑 99 타입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대수는 오히려 919세대로 더 많고요. 푸르지오 더파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99 타입은 사실 미분양이 났는데 84 타입은 완판이 됐습니다. 꽤 준수한 경쟁률이었어요. 이 부분 수요자들은 대부분 84 타입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푸르지오라는 브랜드 가치는 이제 뭐 이편한 세상이나 뭐 엘리프, 파밀리에보다 월등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편한 세상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조금 아쉽다라는 단점이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에코비스타 33평대에 분양을 넣으신 분들은 이 부근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위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검단 신도시 대장 아파트랑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 우, 금, 푸 이렇게 초창기에 지어진 4개의 아파트를 이제 대장 단지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8억을 찍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우미린 시그니처입니다. 우미린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 타입이 8억, 그 다음에 8억 1,500까지 이렇게 판매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84 타입인데 8억대라니라고 하겠지만 여기가 4억대에서 분양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시세 차익이 벌어졌습니다. 100% 수익률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초기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대출도 넉넉하게 받았고 그걸로 이제 평온한 시간 보내면서 아파트 가격도 쭉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진정한 승자는 호우군푸에 분양을 넣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2단계 지역은 이제 제우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제1풍경채, 마찬가지로 우미린,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이렇게 붙여서 제우스라고 하는데, 제우스의 첫 번째인 제1풍경채가 지금 입주를 하면서 감정 가격이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감정가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지금 2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입꼬리가 거의 귀에 걸릴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우스 매물에 쏙 들어갔어요. 모두들 이제 비과세 혜택 받고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청약 조건을 한번 보죠. 자, 전매 제한은 분양권 거래를 통한 과도한 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전매 제한이 무려 3년이나 들어가 있고요. 재당첨 대안도 10년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빡빡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인 건 여러분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전세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청약 통장도 가입 12개월 정도만 되면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서 청약을 받은 다음에 바로 전세를 맞춰서 갭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1단계도 성공했고 2단계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3단계도 무난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는 지하철, 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될 거고요. 그래도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산세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 주는 자연적인 그런 우아함, 그런 것들을 또 누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84 타입 이하는 추첨제 60%, 그리고 전 85 타입은 전체 추첨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4 타입의 추첨제로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4 타입이랑 이제 84 타입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예치금은 250만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씩 청약 통장 만들어서 2년 살짝 넘으셨다면은 요 조건이 완성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짜리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84 타입이랑 64 타입에 청약 넣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짤짜리로 충분히 이제 내가 분양에 넣고 이제 계약이 완료될 시점에 충분히 피보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불경기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는 게 되게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준공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3년 정도 시간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장은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작게 천이 흐르고 있죠. 굴포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쪽에 지금 하나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구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용 주거단지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북쪽에 한 아파트가 오래된 구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싫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북쪽 뷰보다는 이렇게 아래쪽 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보이겠죠. 여기가 지금 문주가 들어가는 주출구이기 때문에 주출구 쪽 아파트가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동부터 10동 라인보다는 이렇게 1동, 2동, 3동, 4동 그리고 이게 11동 라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3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도 바라볼 수 있고 산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동, 2동, 3동이 이 아파트 내에서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고만고만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보면은 동마다의 특색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들어가서 주차하기도 편할 거고 단지 내 공원도 보일 거고 이렇게 굴포천이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분양 대금은 5억 6,5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계약금은 10%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죠. 중도금도 일반적인 수준의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억 중반대이기 때문에 취득세 1.1%가 적용되어서 부대 비용은 약 8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대형 평수인 110 타입은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취득세가 무려 3.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할 때 되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아시죠? 중도금이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4% 전후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6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억 미만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26평이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살기 좋은 구조고요. 맞벌이 기준 디딤돌 대출로 사는 건 진짜 좋은 부분이거든요. 바로 옆 동네 에코비스타 푸르지오 더파크 같은 경우에는 99 타입이 미분양이 났어요. 따라서 64, 84 타입이 실거주 목적으로도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 할 때 투자 전략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참고로 옆 동네에 이게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플러스 2억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안전마진을 2억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국이 이 모양이니까 감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시국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진짜 투자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사 콜라보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건설사끼리 분쟁이 생긴다면은 이제 공기가 조금 길어진다거나 마지막에 하자 보수할 때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지에 명확한 목표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아파트 구매 목적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내 집 마련이잖아요. 지금은 무분별한 개발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파트 구매는 어쨌든 현재 내 상태를 알아두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사실은 어떤 아파트에 투자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내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는,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이어나가기 힘든 아파트 투자라면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시의 시세 차익을 위한 목표로 영끌을 하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0년 대출 만기 원리금 총액이
소득의 30%에서 40%를 넘어선다면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DSR이 40%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항상 무난한 투자는 DSR 40% 이내로 들어오는 게 가장 무난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DSR에 이런 숨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나라에서 DSR 규제를 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DSR 규제가 되게 합리적인 아파트 투자를 돕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DSR을 조금 달리 보게 된 점도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될 건데요. 왜 나라에서 대출을 옥죄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라는 거, 정부라는 거 자체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른이 제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세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다음 취득세 부분까지도 말이죠. 실제로는 취득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고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아주 이상한 제도이니까 말이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세금이 양도소득세 하나로 통쳐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 정부의 입장에서야 어느 정도의 세수 부족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양도소득에 대해서 매해 갱신하면서 이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갱신된 부분만큼 채권 발행을 한다면 저는 그 부분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그 아파트가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40년의 내용 연수를 다 채우고 나서 그런 양도소득이 점점 떨어질 때까지도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세금에 너무 집착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 안정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닌 쪽 미래적인 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통할 수 있게끔 그런 아젠다를 조금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양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부동산이랑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외적인 나머지 너무 많은 것들은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뭐 코인, 주식 이런 것보다는 진짜 AI, 그다음 양자 컴퓨터,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우주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시로 한 스타트업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온 국민이 주식, 코인, 부동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나라의 발전이 멈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매소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의 번잡함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990원 유료 가입하기로 저 매소남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